각 기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오늘은 음, 심심했습니다. 그래도 어제에 많이 빠진 것만큼은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쉽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반등을 못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잠깐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도 조금 그러세요? 들었습니다. 네. 전 뭐 잘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그 초보 때보다는 그 이렇게 떨어지는 게 덜 좀 느낌이 덜 와요. 초보 때는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지옥문 열리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엔 뭐 화도 당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은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미쳤어 아주. 예, 상해 시장이 또 1.4% 정도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진짜. 요즘 그래서 중국 시황 들으시는 분이 많이 늘었다고. 그 피해 절규에 피해 절규. 네, 조회수가 네.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야, 피해 절규 진짜. 네. 예, 참 그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는데 참 계속 불안합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0.4%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어제 2.5% 빠졌었거든요. 오늘 네. 1.2% 반등은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절반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제가 제일 올해 뚜껑 따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셧다운 제로 코로나 정책 하면 우리 죽었다 이랬는데 안 하는 것처럼 해서 공장 가동해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소매 쪽에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 쪽은 제로 코로나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참 뭐 상해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상해도 안 끝나고 다른데 추가되고 이러니까 이거 조금 풀으면 또 확 늘 거고 닫으면 줄었다가 풀면 확 늘었다가 계속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쪽의 의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8월 달까지 열심히 백신 맞추고 그래서 백신의 3차 뭐 해서 그 비율을 높여놓고 한국처럼 가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좀 문제죠. 우리나라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한 92%의 방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치명률을 낮춰주는 그런 게 높지 않습니까? 걔네가 그게 얼마나 높은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하죠. 한 1억 명 뭐 걸리고 한 1,000만 명 뭐 문제 생기고 이러면은 좀 골치 아프긴 할 것 같아요. 네. 최악의 상황이 이렇게 막을 때까지 온갖 피해를 감수하고 다 막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뒤늦게 터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게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한국 모양을 보고는 있을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치명률에서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날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뭐 조금 치명률이 없지는 않잖아요. 한 0.1% 정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누군가는 분석 우리보다는 몇 배 높다 치명률이 한 0.5%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일까 그게. 그래서 지금 함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상승 업종은요 종이 목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뭐 네. 페이퍼 코리아가 어제 11% 정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또 이제 장 끝나고 M&A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을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상한가를 갔고요. 무림 페이퍼가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쇄용지 가격 올린 업체죠. 한솔지지랑 같이 올렸는데 오늘 급등을 했고요. 다른 제지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깨끗한 나라 6%, 한솔 홈데코 3.7%, 테림포장 2.4%, 한솔재지 1.3%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의약품 섹터가 두 번째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8% 오른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까지 계속 기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당선자께서 갔잖아요. 병원에 제약사에 갔지 않습니까? 예. 바이오 제약사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훅은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찾아가가지고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또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또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서 바이오 헬스 분야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약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뭐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뭐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뭐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다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고 이게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너무 눌려 있었거든요. 아무런 호재 없이 너무 심심한 기간이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벤트 하나로도 좀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이건 진짜 완전 개촉인데 막촉인데요. 바이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왜냐하면 아무도 안 쳐다봐. 그렇죠. 아무도 안.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아무도 안 쳐다보게 돼서 좋아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조선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러네요. 그거 전문이네.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 전문.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사람 다 빈집털이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바이오는 별로 그렇게 썩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많이 죽었어 죽기는. 왜냐면 뭐 임상, 멋상 뭐 이런 거 나와도 눈 하나 끔뻑하네. 요즘엔 그렇죠. 옛날에는 임상 1상, 2상, 1.5상 뭐 2상만 돼도 뭐 상하가하고 막 미친 그렇죠. 가격 나오고 이거 말이 돼?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진짜 말이 안 되게 말 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지. 이게 정상 시장이야.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운수장비 섹터. 오늘 기아가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기아와 그리고 현대차 2.75% 상승을 했고요. 어제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오늘 기아도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역시요. 실적 좋아요? 참 좋아요. 실적 좋아요. 네. 올해 후반기에 100만 대면 팔 수 있으면 하고 플러스 알파 팔면 좋아요. 네. 그리고 뭐 부품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명신산업, 만도, SL 다 3, 4%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좋은 거 보면 제철 안 좋은 거 보면 참 신기해, 그죠? 그러게요. 네. 예, 그리고 철강금속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5%나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이 베이징 봉쇄 소식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좀 그렇죠.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아연 가격, 알루미늄 가격 다 막 4%씩 하락을 네, 했더라고요. 알루미늄 4% 하락했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다른 철강 업체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세아특수강, 동국제강, 남선알미늄, 풍산 다 막 2, 3%대씩 하락을 했고요. 단기로 포스코와 조금 현대제철도. 올랐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그렇죠. 이제 세아 그룹은 특별히 많이 올랐었고. 네. 그리고 보험 섹터도 오늘 하락을 했고요. 오늘 금리가 조금 하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은행주들도 좀 하락을 했고 의료정밀 섹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요. ST바이오센서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오늘은 덴티엄이 4%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중국과 러시아 쪽 수출을 잘 하는데 이 치과 업체들이 요즘에 이 중국과 러시아 리스크 때문에 우려감이 그렇죠.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기아 실적 발표 말씀을 드리면요. 매출액 1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거의 부합했습니다. 18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1조 2,600억 정도였는데 1조 6천억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6% 정도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판매량이 한 10%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 네. 기아는 한 1% 정도밖에 안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났고 인센티브 하락과 환율 영향으로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신한금투에서는 이제 공급 회복 속도가 빨라서 테슬라처럼 가격 인상을 통해서 공급의 환경을 영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신차 판매 대기 기간 자료를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4월 달 기준 데이터인데 3월 대비해서 뭐 산타페 뭐 여러 가지 인기 차종들을 뭐 12개월까지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전 월 대비해서 뭐 한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까지 이게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생산을 하기가 아직까지 힘들다라는 생산을 소리인데 못했고 그냥 주문은 그대로고 이렇다는 네.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기아는 잘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대비해서도. 네. 예. 그리고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 실적 호조를 이끈 ASP 상승의 근거가 환율과 역대 최고 수준의 재고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은 2분기에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최저 수준, 역대 최저 수준의 제공. 지금 최고 네. 수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 그랬나요? 최고 최저 수준의 최고 재고입니다. 수준이었으면은 지금 망했지. 망했죠. 아니면 다 팔았던가. 완전 신났지. 네, 네, 재고가 없어. 없습니다. 네. 네, 목표가는 여러 군데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메리츠가 22에서 26만 원으로, 삼성증권에서 22만 5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렸고요. 기아는 미래에셋에서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메리츠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CLSA 외국계에서도 오늘 11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네. 외국계 순매수가 오늘 엄청났습니다. 네. 예, 외국인이 오늘 기아 순매수가 1,700억 샀거든요. 예. 제가 1,700억 산 게 언젠가 이렇게 쭉 보는데 2021년 8월까지 갔습니다. 네, 한 1년 조금 안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만에 많이 샀네요. 제가 딴 데 가서 이거 또 막총 날리는 적 있어요. 한 달 반 전쯤에 딴 채널 가서 다 구라라고 하면서 조금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저 어제 EV6 타봤어요. 택시 그랬어요. 저녁에 집에 갈 때 네, 어땠나요? 조용하더라고. 그 뒷자리에 앉았잖아요. 테슬라랑 택시니까. 비교하면 어때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태빠한테 테러 당할까봐 나 지금. 정숙성과 안락성 뒷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슬라는 뒷자리에 앉은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네.
정숙성과 안정성과 문 닫힘 수준은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테슬라는 문이 잘 안 닫혀요. 그런데 이제 얘는 문이 잘 닫히더라고. 그 어제 슬쩍 닫는데 너무 약하게 닫은 거야. 그래서 안 닫힌 줄 알고 열고 다시 닫았잖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하게 닫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뭐 OS는 분명히 뭐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좋겠죠. OS는 압도적으로 좋은데 확실히 차량의 완성도라고 표현하나 자동차의 그 구름성과 그 뒤에 앉았을 때 조용함과 안락성 이런 것들은 현대차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네. 네. 기아차야, 기아차. 기아차. 네, 현대차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섹터 보면요, 오른 것도 있고 뭐 떨어진 것도 있고 상승과 하락이 많이 갈렸는데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280억이었는데요. 이것보다 좀 낮은 255억 발표를 했고요. 네. 양극재 부분은 원재료 상승을 판가에 반영을 함으로써 매출도 늘고 마진도 한 자릿수 중반으로 개선이 됐었는데 네. 문제는 음극재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족 영향에 추락 부진을 겪고 판가 전이에도 실패했습니다. 네. 예, 회사 측에서는 근데 2030년 양극재 캐파를 기존에 42만 톤이었는데 61만 톤으로 45%나 상향을 했고요. 음극재 캐파도 26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23%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났지만 이 미래의 가이던스, 이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제시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좋게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거의 3% 가까이 상승해서 끝났고요.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장중에는 한 4%까지 빠지더니 예, 2%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 3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네, 기관이 갖고 있는 187만 주 정도가 해제가 되는 거고요. 공모가 대비 지금 주가가 한 40% 정도 오른 상태라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주식 총 주식수 대비해서는 비율이 1%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는 작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일평균 한 20만 주 네. 정도까지 많이 낮아져서 187만 주 해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거란 우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한 가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포스코 지금 케미칼 지금 마진 나왔는데 마진율이 한 자릿수 대 중반. 우리 하나증권 이쪽 2차전지 애널도 셀 업체들이 잘하면 진짜 잘하면 두 자리인데 보통 한 자릿수 때 잘하면 중후반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 자릿수 때 중후반에서 캐파 증설해가지고 생산량이 증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팔아 제끼는 게 주가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질문인데요. 또 융단 폭격 맞을 것 같아 잘못 얘기했다가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항상 개인 고민거리예요, 의견이 개인 고민거리. 의견. 하. 매출이 10배 늘었어. 매출과 이익이 10배 늘었어. 근데 영업이익률은 뭐 한 자릿수 때 중후반이야. 근데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정당하는 거는 이 순이익이나 이 영업이익을 보는 것보다도 에비타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네. 감가상각을 도로 더해가지고 이제 이익이 좀 커진 수치를 통해서 이제 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나오는데 향후에 에비타 해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은 지금 미친 듯이 설비 증설하니까 감가상각이 제일 피크고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 한 7년 다 지나고 나면은 감가상각 안 할 거니까 그럼 이익률이 확 늘어나겠다 이 네. 논리? 근데 이제 나중에 성숙 단계로 산업이 접어들면 순이익으로 이제 시야가 좀 돌려지면서 그때는 좀 재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하고 셀 업체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테슬라는 그 뭐 총이익률을 자꾸 얘기하는데 총이익률을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영업이익률이 19%대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보면. 근데 영업이익 제조업에서 12% 넘는 건 상당한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기업 분석을 많이 해봤지만 19%가 나오는데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 그럼 멀티플은 어떻게? 높게 줘요, 안 높게 줘요? 높게 줘야죠. 높게 주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 7, 8% 나왔어 영업이익률이. 그럼 그걸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있을까? 상당한 의문이 있죠. 네, 그렇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뭐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터져가지고 지금은 그 앞서 말한 것처럼 감가상각이 워낙 많으니까 설비 증설로 인해서 감가상각 때문에 많이 하다가 나중에 돼서 이게 막 15%에서 20% 정도 마진 된다. 그러면은 멀티플 높게 줘도 될 것 같거든요. 매출이익 증가를 그대로 멀티플로 환원해서 줘도 될 것 같은데 만약 그 미래에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멀티플을 과연 많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늘어난 건 분명 뭐 명확 가능하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보험주들, 은행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려가 예금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시 입출금성 그런 예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금 금리를 0.1% 이렇게 굉장히 낮게 줬거든요. 네. 물론 정기 예금은 이런 것만 1, 2% 주지만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원가로 낮은 조달 비용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였었는데 이들 금리도 좀 올라가면서 이런 저원가성 자금 조달에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을 최근에 다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쏟아져 나왔는데 대체로 NIM 이 순이자 마진이 상승을 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외국계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좋게 보는 한국 시장의 내 좀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자동차 이후로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대폭 목표가들을 상향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제 우리금융 목표가를 22,400원에서 24,000원으로, 신한지주는 57,000원에서 6만원으로, 하나금융 69,000원에서 71,000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JP모건은 신한지주 51,000원에서 54,000원으로, 하나금융 67,000원에서 8,000원으로, KB금융 78,000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오늘 다 떨어졌어요. 기업은행이 3% 하락하면서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다른 뭐 신한, 우리, 하나 0.6에서 0.8% 정도. 대출금리 많이 올랐던데 진짜 4%대 중반 얘기 나오던데 계속요. 님이 개선된 거 보니까 다 올랐습니다. 대출금리도 올랐고 수신금리도 올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축소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항상 뭐 이 금리 움직임에 좀 연동해서 매일매일 주가가 어느 정도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떨어졌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좀 여러 하우스들에서 전망을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 마진에 대한 압박만 없으면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압박이 있으면 주가가 좋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님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업종인데요. 통신업종 SKT가 MSCI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NH증권에서 오늘 좀 거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통신주를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면서 SKT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유 여력이 22일 기준으로 3%였는데요. 이 제외 임계치인 3.75%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3.75%가 안 되면 외국인이 추가로 매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MSCI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같은 이유로 KT 같은 경우에는 지수 편입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추가 보유 여력 수준이 14% 수준이라서 편입 임계치가 또 편입 조건은 15%라고 하네요. 이걸 하회해서 편입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하고요. 통신주는 국가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편입 비중이 제한돼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나 이런 몇 가지 기업들은 나머지 뭐 삼성전자 100%다 살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외국인의 보유 한도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MSCI 지수에 편입되거나 편출될 때 추가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런 이 여력이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예상 편입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라고 NH에서는 보고 있고요. 만약 SKT가 예상과 달리 지수에 잔류한다면 시총이 그나마 가장 작은 시젠이 편출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MSCI 반기 리뷰 결과는 5월 13일 발표 예정이고요. 리밸런싱일은 5월 31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매매하시는 분이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그 주요 거래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이메일을 4월 시황 편지로 해서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요. 수신 거부하신 분이 너무 많아. 회사에서 광고 메일을 여러 번 보내니까 안 보게 되니까 자동 수신 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 거부를 좀 풀어주셔야만 저의 이메일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기 IRP, IS에는 권시 유에게 이메일을 주시고, 나머지는 뭐 우리 나침판, 그 다음에 우리 쪽집게 저한테 그 메일이나 이런 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자동으로 아마 잘못하면 다음 달부터 회사에서 관리자를 다 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메일도 못 보실 수가 있어서 꼭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나마 반등은 했는데 조금 불안한 반등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는 실적만 좋으면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뭐 무섭다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무서운 건 채권이 더 무섭지 뭐 주식보다는.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뭐.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